네, 이 앞에 사진에서처럼 여러분들이 이제 이 사진을 보시면 자, 색이 몇 가지가 들어가 있나요? 주로 이제 크게 보이는 색상을 보면 자, 한번 보십시오. 이제 이쪽에 보통 우리가 여기는 빛의 삼원색을 이용했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물감의 삼원색, 이제 또 빛의 삼원색이라고 할 수 있는 게 RGB인데요. 레드, 그죠? 그다음에 그린이죠. 그다음에 블루. 이 세 개가 거의 이제 주도적인 색상 역할을 하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칼라 사진을 찍을 때도 색상을 너무 많이 쓰지를 말라는 이야기죠. 많이 쓴다고 하더라도 주로 이제 크게 부각되는 색이 한 세 가지 정도 이내로 쓰는 게 어떤 아주 단순한 그런 구성이 됩니다. 자,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이제 보통 이제 이렇게 그런 걸 조화로운 컬러의 사용이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또 이 사진을 잘 보시면 보색 대비도 들어가 있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죠? 보색 대비는 뭐냐 하면 여기는 보면 빨간색은 좀 따뜻한 색 계열이죠. 따뜻한 색 계열하고 그다음에 이 하늘의 파란색하고 이 초록색 같은 경우에는 비교적 차가운 색상이거든요. 그러니까 따뜻한 색하고 그다음에 차가운 색하고 같이 배치를 하면 보색 대비가 이루어져 가지고 좀 더 시각적인 효과를 끌고 그다음에 또 좀 더 어떤 강력하게 인상을 준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이 한 장에도 이 위에 이야기한 모든 게 다 들어가 있거든요. 자, 색채 심리도 보시면 여기 기본적으로 이 사진을 봤을 때 가장 먼저 빨간색으로 칠해진 이 테이블과 의자 이 세트가 보이죠. 근데 빨간색은 우리가 이제 일반적인 그런 특성상으로도 아주 에너지가 강합니다. 에너지가 강하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시선을 끌게 되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공원에 갔다. 그러면 거기서 빨간색 테이블이 있다 그러면 빨간색 테이블을 가장 앞에 배치를 시키고 그 중간에 있는 이런 부분들을 이제 숙소라든지 아니면 뭐 이런 이제 사무실이라든지 이런 걸 가운데에 배치를 시키고 그다음에 저 멀리 이렇게 산을 배치를 시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배울 때도 프레이밍을 구성할 때도 아주 하나의 시각적인 질서가 만들어지려면 여기 있는 정경, 중경, 원경이 잘 이제 어우러져야 된다 그랬죠. 자, 그리고 이 사진에서 보시면 여러분들 알다시피 이 나무 가지를 가지고 살짝 프레임 속에 프레임을 해줬다고 할 수 있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장의 사진을 찍을 때도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모든 어떤 사진의 기술 이런 걸 다 총동원해서 한 컷 한 컷 찍어 나가면 좋은 사진이 됩니다. 자,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사진을 좀 공부해 보시면 또 이 흑백 사진을 자주 찍게 되는데요. 이 흑백 사진도 아주 색 정보에 있어서 아주 단순하기 때문에 훨씬 더 사람들의 마음을 이끌기도 하고 또 오래 바라봐도 질리지 않습니다. 근데 지금 앞에 이런 사진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같으면 이걸 프린트해서 액자까지 해서 걸어 놓겠습니까? 대부분 사람들은 이런 사진들은 잘 안 걸어 놓는다는 이야기죠. 왜냐하면 한 번에 보면 다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빤히 보이는 사진들은 작품 가치도 낮고 그다음 하나의 기록적인 그런 용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진을 통해서 조금 더 오랫동안 바라보게 만들고 그다음에 또 사람들한테 감동을 주려면 이걸 보이는 것 이상으로 또 다른 무언가를 상상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힘이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죠. 네. 자, 그다음에 또 계속해서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이거는 간단하게 하고 넘어갈게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색을 지각하는다 그러죠. 여러분도 어, 사진을 봤을 때, 아, 노란색 꽃이 많이 이렇게 피어 있는 장면을 찍었구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노란색으로 지각을 하죠. 근데 이 색은 원래부터 노란색은 아니라는 이야기죠. 왜 노란색으로 보일까요? 그건 이제 이 표면이 있죠. 꽃잎 표면에 있는 이제 색소가 있는데요. 이 색소가 태양빛을 받아가지고
태양빛 중에서 빨주, 노초, 파남보 그 중에서 노란색만 반사를 하고 나머지 색은 흡수를 하기 때문에 이건 노란색으로 보인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여기 보이는 이 흰색 같은 경우에는 빨주, 노초, 파남보라는 그 태양광 중에서 빛을 거의 한 90% 이상 반사를 시켜버리기 때문에 흰색으로 보인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안쪽에 있는 이 부분은 검게 보이죠. 검게 보이는 거는 빨주, 노초, 파남보 중에서 모든 색을 다 흡수를 해버리기 때문에 검은색으로 보인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노란색으로 보인다고 해서 이게 항상 노란색으로 보이는 건 아니죠. 예를 들어서 여기다가 또 다른 인공 광원을 한밤중에 예를 들어서 붉은색 빛이 나는 그런 전등을 갖다 대면 이 부분은 붉게 보입니다. 그래서 빛의 상황에 따라서 이 보이는 색상이 다 달라진다. 이런 걸 알 수 있죠. 자, 여기도 한번 보십시오. 여기도 보시면 이 빨간색은 예를 들어서 이 대상의 표면, 쉽게 말하면 여기도 이제 물레동 카페 거리에 있는 그런 벽이거든요. 벽에다가 붉은색 페인트를 칠해놓은 거잖아요. 그죠? 이 부분은 흰색 페인트, 이 부분은 노란색 페인트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붉은색으로 보인다는 것 자체는 그 페인트의 색소 자체가 빨간색만 반사를 하고 나머지 색은 흡수하기 때문에 빨간색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또 여기도 마찬가지죠. 이건 노란색이죠. 이 노란색은 처음부터 노란색이 아니라 여기 묻어 있는 색소가 노란색만 반사를 하고 나머지 색은 흡수하기 때문에 노란색으로 보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이런 걸 알아두면 좋습니다. 이게 뭐 크게 중요한 건 아니니까. 자,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이건 아주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서 보면 이제 이 노란색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약간 이제 주황색이 있고, 그 다음에 회색이 있고, 또 파란색이 있고, 녹색이 있죠. 그래서 이런 상황 같은 경우는 장면 같은 경우에는 제가 낮에 찍었거든요. 그러니까 흐린 날 오후 한 3시 정도 경에 찍었기 때문에 이런 색상으로 봤습니다. 보였습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똑같은 장소라도 지금 저녁 7시 19분인데 이때의 빛으로 보면 이런 색으로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안 보이죠? 영주 씨는 어떨 것 같아요? 안 보이죠? 당연히 이렇게 안 보이는 게 아니라 이렇게는 안 보인다는 이야기죠. 네, 다르게 보이겠죠. 또 다르게 보이죠. 네. 그래서 내가 앞에 저기 언급했듯이 이게 노란색이다, 이 붉은색이다, 분홍색이다 이렇게 딱 정의할 수 없다는 이야기죠. 색상 자체는 어떤 빛의 상태에 따라서 또 아예 빛이 없다 그러면 인공의 빛이든 자연의 빛이든 빛이 아예 없다 그러면 이건 노란색도 아니고 붉은색도 아니고 정색도 아니고 저 까만색으로 보입니다. 그죠? 좀 이해가 되시죠? 빛의 상황에 따라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똑같은 대상이라도 중요한 대상이 있다 그러면 빛이 가장 좋을 때, 또 색상이 가장 좋을 때 여러분은 이제 다시 찾아가서 찍어야 된다. 이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제가 좀 강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사진을 한번 보시면 어떤 느낌이 드세요? 저기 준도님 어떤 느낌이 드세요? 그냥 보이는 대로 한번 얘기해 보세요. 생각이 좀 오래 필요한가요? 어, 저기 포함님, 동식님은 어떤 느낌이 드세요? 상당히 우울한 상태에서 꽃과 노란색이 희망을 주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네네. 맞습니다. 저기 영주님은 어떤 느낌이 드세요? 그냥 사진을 봤을 때 탁 느낌이 오는 그런. 네, 그냥 뭐 선생님이 이렇게 뭐 원근감이라고 하나? 그냥 꽃이 이렇게 일단은 이게 뭐랄까 좀 선명해가지고. 중얼중얼 하지 마시고 좀 크게. 네, 아니
아니 그냥 꽃이 너무 선명해가지고 이게 네. 거리가 일단 뭐 이게 좀 원근감이라고 하나요, 선생님 그거를 이렇게 느껴져가지고 네네. 좋은데요. 그냥 영화의 한 장면 같지 않아요? 아, 네네네. 저 뒤에 좀 이렇게 여인은 뭔가 좀 흐리게 나오고 가까이 그죠, 있는 그죠. 꽃이 이렇게. 선명해서 네,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면 사진도 하나의 영화의 한 장면처럼 영화에는 한 장면 장면 프레임 프레임마다 다 하나의 스토리가 다 있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진을 찍었을 때 영화의 한 장면처럼 찍으면 참 좋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건 이제 수원에 있는 시인가 농부라는 그 카페인데요. 실제로 여기서 이제 홍상수 감독이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라는 영화를 찍은 곳이거든요. 그래서 그 안에 들어가 보면 여기 입구인데 이 안쪽에 들어가면 사진 찍기 굉장히 좋은 입구부터 해서 저 안에 내부까지 사진 찍기 굉장히 좋은 그런 이제 어떤 실내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화의 한 장면 같이 사진을 찍는 것도 아주 괜찮은 방법 중에 하나다 이런 거죠. 근데 말 그대로 여기서 이제 이 노란색 같은 경우에는 희망을 상징하고 그다음에 이 분홍색 같은 경우에는 이따가 나오지만 하나의 어떤 이제 청춘, 행복, 또 젊음, 또 아주 좋았던 어떤 하나의 어떤 그런 지금 현재 이런 걸 상징을 하거든요. 근데 이 두 뒤에서 지켜보는 이 남자도 그렇고 이 여자도 그렇고 되게 좀 우울하고 좀 슬퍼 보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대비적인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이게 하나의 스토리처럼 보인다는 이야기죠. 물론 실제 이런 사람들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사진을 보는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의 어떤 이런 스토리를 프레임 하나 담아주면 어느 누군가는 이런 걸 해석하고 읽어내고 자기 나름대로 상상을 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프레임 안에 어떤 이제 스토리 이야기를 담아주면 좋다. 이제 그게 그 중에 하나가 이런 이제 말 그대로 이 색채도 하나의 어떤 말을 한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기호로 또 작동을 하고 또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사진을 여러분들이 찍으시면 훨씬 좋다 이런 거죠. 자, 이것도 마찬가지죠. 같은 쿠바라도 이거는 쿠바에서 찍은 사진이거든요. 쿠바 아바나에서 찍은 사진인데 이게 낮에 가서 찍으면 쿠바 거리는 굉장히 좀 화려합니다. 아주 컬러풀하거든요. 컬러풀한데 새벽에 인공광만 가지고 찍으니까 이 인공광이 비치는 부분은 밝게 드러났지만 이게 드러나지 않은 이 부분은 조금 어둡게 실루엣으로 표현됐잖아요. 그죠? 이렇게 해서 어떤 같은 장소로도 낮의 어떤 그런 색상이 다르고 밤의 색상이 다 다릅니다. 자, 이것도 참고로 이야기 드리면 이건 어떤 장면 같아요? 그죠? 쿠바 아바나의 새벽 다방. 출근하면서 커피 한잔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커피 파는 아주머니고. 근데 여기서 참 재밌는 게 이 부분이 재밌죠. 그죠? 이 뒤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길거리 쭉 걸어가시다가 이런 이제 아주 좀 시선을 끌만한 이런 요소가 있으면 이 부분에 좀 멈추어서 여러분들이 어떤 재밌는 상황이 펼쳐질 때까지 조금 기다려서 찍으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런 장면은 거의 항상 고정이 돼 있잖아요. 고정이 돼 있고, 근데 이 아주머니도 어느 정도 시간이 있을 테고, 근데 여기서 이제 커피를 사 마시는 사람들은 다 달라지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다 보여주지 말고 이 부분은 시선을 끌게 보여주고 이 부분은 상상하게 만들고 그런 것도 프레이밍을 잘하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실전으로 들어가서 여러분들이 어쨌든 간에 사진을 찍을 때 강하게 시선을 끄는 게 참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강하게 시선을 끄는 것 중에 하나가 보색 대비를 이용하는 겁니다. 근데 보색 대비라는 거는 여러분도 알고 계시겠지만 우리가 이제 색상환이라고 그러죠. 미술 시간에 이거 이제 배우고 이러는데 이 주로 이제 많이 쓰는 이런 이제 색상을 이렇게 둥글게 원으로 표현한 걸 색상환이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이 색상환 중에서 이 붉은 보라색부터 해서 거의 풀색까지는
약간 노랑 연두까지는 따뜻한색 계열이잖아요. 근데 그 아래쪽에 있는 건 좀 차가운 계열이죠. 근데 우리가 사진을 구성할 때 이 따뜻한 색 계열하고 차가운 색 계열하고 같이 배치를 하면 서로 강하게 튀기 때문에 시선을 이끈다. 이런 거죠. 근데 이제 사진에서는 100% 정확하게 예를 들어서 뭐 귤색의 반대편에 정확하게 감청색이 있으니까 이렇게 배치하라는 개념은 아니거든요. 사진에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죠? 근데 그림 같으면 가능하겠죠. 또 만약에 여기서 연두색하고 이 반대편에는 붉은 보라색을 배치를 하는 게 여기 있죠. 이게 보색 대비다. 또 이런 게 보색 대비다. 보색 대비다. 보색 대비를 할 수 있는데 이걸 정확하게 그림에서처럼 표현을 못 하잖아요. 그죠? 근데 대략 비슷하게 따뜻한 색 계열하고 그다음에 차가운 색 계열만 서로 같이 배치를 해도 아주 보색 대비로서 효과가 뛰어나다. 이런 거거든요. 자, 여기도 보십시오. 여기서 보색 대비는 어떤 게 있나요? 그죠? 누가 봐도 여기 예. 그죠? 하늘색, 파란색, 이제 블루하고 옐로우 이 두 개가 보색 대비를 이룬다는 이야기죠. 근데 이제 길거리를 가다가 이런 보색 대비를 이용할 수 있는 게 있으면 우선 멈추고 여기서 한번 기다려 보라는 이야기죠. 왜냐하면 이 보색 대비가 여러분들 봐도 두 개가 강하게 튀잖아요. 그래서 사진을 보는 사람들은 우선 뭐 사진을 보게 되는 계기를 만들어주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 다음에 찬찬히 아래쪽에 있는 이 내용을 본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보색 대비 자체가 하나의 시각적인 질서도 만든다 그랬죠. 저번에 우리 사진 구성할 때. 그래서 단순하게 만드는 방법 중 하나가 보색 대비를 이용하는 거다. 그리고 이제 그 아래에 예를 들어서 이게 정작 이제 스토리죠. 이 부분은 보색 대비 이 부분은 시선을 이끌게 만드는 요소가 되는 거고 그 아래쪽에 있는 말을 끌고 가는 이 사람이 주 대상이라는 이야기죠. 어떤 이야기인지 알겠죠? 이 부분은 단순한 배경이면서 시선을 끄는 요소가 되고 그래야 이 아래쪽에 있는 이 말과 말 주인의 어떤 이런 부분들이 이제 주인공들한테 어떤 상상을 하게 만들고 또 생각하게 만드는 이제 그런 게 되는 거죠. 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밤하늘에 이렇게 별 사진을 찍을 때도 마찬가지로 별 사진이 아무리 멋있고 또 별이 아무리 많이 찍힌다고 한들 별 자체만 가지고는 의미가 좀 약합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그죠? 네. 그래서 여기서는 이게 밤하늘의 별 이 부분에 비교적 이렇게 검은 블루잖아요. 검은 정색인데 여기다가 등대가 가지고 있는 붉은색 등대와 노란색의 이 노란색과 붉은색 그다음에 파란색이 서로 보색 대비를 이루죠. 그러니까 이렇게 배치하면 시각적으로 아주 강렬하게 시선을 이끌잖아요. 이렇게 이제 배치하라는 것 자체가 여러분들이 직접 현장에 나가면 이제 이런 장면을 유심하게 찾아보고 또 이건 낮에는 이렇지 않고 낮에는 파란 하늘밖에 안 되니까 이거보다 더 좀 약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밤에 한밤중에 밤 11시에서 12시 그 사이에 다시 나가서 이걸 등대와 이 밤하늘의 이 부분을 같이 구성을 해서 찍으면 아주 단순하면서도 뭔가 의미가 있는 그런 이제 별 사진이 되잖아요. 그죠? 이건 캐나다 밴쿠버에 있는 스탠리 파크에서 찍은 사진이거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이 색의 조화가 참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차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뭐 총천연색 모든 색이 다 있죠. 그래서 이걸 다 집어넣으면 너무나 복잡하기 때문에 가능하면 여러분들이 프레임 안에 색상을 2개 내지 3개 정도만 있는 그런 상황을 여러분들 선택적으로 구성을 하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색이 많이 들어가면 많이 들어갈수록 더 복잡해집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보세요. 대략 이 황금색 하나하고 그 다음에 검은색 하나하고 거의 2가지 색밖에 안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단순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능하면 현장에서 색을 이렇게 2 내지 3개 정도
최소한 3개 정도까지만 집어넣으면 아주 좀 시각적인 그런 조화를 이루는 또 시각적인 질서를 만드는 그런 장면이 만들어집니다. 자, 이것도 보세요. 그래서 아까 내가 이야기했다시피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빛의 삼원색은 RGB라고 그러죠. 레드, 그린, 블루 이거잖아요. 그러면 이 3가지만 적절하게 배치를 해도 이제 아주 색이서로 조화를 이룬다는 얘기죠. 여기서 가장 시선을 끄는 색은 이 빨간색이잖아요. 그죠? 빨간색, 레드죠. 그 다음에 그린은 이쪽에 있는 산에 있는 이 부분이 그린색이죠. 그린. 그 다음에 바다는 또 블루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구성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기서는 전혀 많은 대상이 들어가 있지만 그렇게 많이 복잡하지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성을 잘할 때 이제 이렇게 빛을 삼은색인 RGB를 구성을 해도 아주 좋은 그런 이제 구성이 된다 이런 거고요. 그리고 이때 이제 왜 저번에 우리 배울 때는 3분할 구성을 하는 게 좋다. 또 이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왜 여기서는 이 빨간색 등대를 거의 정중앙에 배치를 했을까요?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한번 이야기해 보십시오. 영주님 왜 여기 가운데 배치했을까요? 그냥 뭐좀 중심에 그러니까 뭐 잘 모르겠어요, 선생님. 맞아요. 중심의 가운데에 배치를 할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이렇게 삼각형을 만들 수 있을 때 삼각형이 굉장히 안정적인 그런 이제 어떤 배치잖아요. 그러니까 피라미드도 삼각형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 대상들이 삼각형으로 쉽게 만들 수 있다 그러면 아주 안정적이기 때문에 또 균형이 잡히기 때문에 삼각형 구성을 이용하는 게 아주 좋다는 이야기죠. 여기서 보면 여기에 꼭지점을 이용해서 이렇게 삼각형이 만들어지잖아요. 그죠? 네. 여기도 마찬가지잖아요. 이 뒤에 있는 것도 이렇게 삼각형이 만들어지죠. 전체적으로도 이렇게 삼각형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현장에 가서 물론 이제 여러분들이 의도대로 해도 되는데 그냥 처음에는 구성을 잘 하려면 프레임을 삼각형 구도로 할 수 있으면 그렇게 했을 때 가장 좋다 그러면 그렇게 하는 것도 좋습니다. 네. 자, 그다음에 이제 이 화이트 밸런스라는 개념, 화이트 밸런스라는 개념은 아세요, 영주 씨? 모르겠습니다. 그 카메라 보면 화이트 밸런스 있잖아요. 색온도. 아, 제가 카메라에서 보긴 했는데 선생님 그거는 네. 사용해 보질 않았어요. 안 해봤어요? 이제 한번 사용해 보세요. 네. 네. 이게 어떤 개념이냐면 그 카메라 메뉴에 들어가 보면 어떤 카메라든지 간에 다 이 화이트 밸런스라는 거는 다 있거든요. 자, 여러분들도 아시는 분 계시겠지만 다시 한번 복습하는 의미에서 한번 해보십시오. 자, 이제 이 화이트 밸런스라는 건 뭐냐면 원래 이제 그 우리가 그 빛을 내는 그런 이제 그걸 광원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태양이 우리 우주에서 가장 아니 우주가 아니라 우리 이 지구에서 가장 어떤 큰 광원, 즉 빛의 원천이고, 그다음 우리가 인공광 같은 경우에는 거리의 가로등, 그다음에 또 건물의 어떤 조명등, 또 실내의 조명등 이런 게 이제 인공의 빛이라 그러잖아요. 근데 이제 이 화이트 밸런스는 원래 흰색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만든 그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옛날에 우리가 사진을 찍을 때 예를 들어서 이제 그런 경험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백열등이라고 있죠. 백열등 내지는 이제 텅스텐 이 전등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텅스텐 모드로 해서 여러분들이 백열등 모드로 사진을 찍으면 사진이 약간 푸른색이 많이 더해집니다. 근데 이거는 왜 그러냐 하면 원래 광원이 가진 그 색의 반대색을 강조해서 표현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백열등이나 텅스텐 같은 등 같은 경우에는 잘 보시면 느낌이 좀 따뜻한 주황색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근데 원래 그 광원이 가지고 있는 게 따뜻한 주황색의 느낌이니까 그 반대색인 파란색을 강조해 준다는 이야기죠. 그 다음에 또, 자, 보세요. 우리가 옛날에 이제
옛날식 그 형광등이 있죠. 요즘 주광식 형광등은 아닌데 옛날 형광등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 그런 경험 있으시죠? 들어가 보면 전체적으로 좀 푸르스름한 그런 느낌이 들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형광등 모드로 놓고 찍으면 사진이 좀 전체적으로 붉은 듯한 그런 느낌이 좀 표현이 됩니다. 그리고 또 이제 그 이 태양광 모드로 하면 약간 태양광의 느낌이 조금 따뜻한, 한낮의 태양광 느낌은 좀 따뜻한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따뜻한 톤을 조금 더해 준다는 개념이고, 따뜻한 톤이란 거는 결국은 약간 주황색 정도를 조금 더 높여준다는 개념이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오늘 같이 비가 내리는 날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대기 중에 색상이 주로 어떤 좀 색이 살짝 끼던가요? 비가 내리면 여러분들이 이 창밖을 내다보시면 약간 어떤 색이 조금 약간 좀 꼈다는 느낌이 드나요? 맑은 날에 비해서. 까만색이죠. 파란색이 그죠? 살짝 파란색. 파란색이 좀 더해진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 다음에 또 아주 맑은 날이라도 그늘 안에 들어가면 조금 파란색이 좀 낀 듯한 느낌이 듭니다. 그때는 이 이제 그늘 모드로 맞춰주면 사진이 파랗게 안 나오고 약간 정상적인 톤이 나온다는 이야기죠. 근데 이제 요즘에는 워낙 카메라가 발전을 해서 그냥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자동 모드로 놓고 찍어도 상관없습니다. 자, 보세요. 보통 이제 오토 자동 모드로 놓고 찍으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자동으로 놓고 찍으면 이렇게 나오는데 태양광으로 놓고 찍으니까 별로 차이는 없죠. 차이는 없는데 살짝 이렇게 좀 조금 약간 이렇게 붉은색이 조금 들어갔습니다. 이쪽으로.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그늘 모드나 흐린 모드 같은 경우에는 원래 색이 살짝 푸르다 그랬죠. 푸른데 그 반대색인 약간 이 좀 약간 이제 피부톤이 약간 이제 그 붉은색으로 쭉 올라갔죠. 이 볼을 보시면 아시죠? 여기도 마찬가지고. 그죠? 이 친구 여기 볼하고 여기 볼하고 살짝 다르죠.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제 흐린 날 사진을 찍는다. 그러면은 그냥 찍으면 얼굴에 살짝 푸른 빛이 도니까 그늘 모드로 맞춰놓고 찍으면 얼굴이 정상적으로 따뜻하게 표현이 된다. 이거고요. 자, 백열등은 아까 어떤 느낌을 알았죠? 백열등 같은 경우에는 따뜻한 느낌이 원래 이제 들잖아요. 근데 백열등을 놓으면 그 반대색인 파란색이 살짝 꼈다는 느낌이 들죠. 그러니까 그다음에 플래시는 좀 더 이 그늘 모드와 같이 이렇게 이제 좀 따뜻한 느낌이 좀 더 들어가게 되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진을 찍을 때 이제 특별한 의도가 없으면 자도로 놓고 찍어도 되고요. 내가 파란색을 좀 강조하고 싶다. 그러면 백열등으로 하면 좋다는 이야기죠. 자, 그다음에 또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실제로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이제 풍경 사진을 찍을 때, 또 여행 사진을 찍을 때, 이제 처음에 이 그 체코 프라하에 갔을 때 프라하의 볼타바 강하고 그다음에 프라하 성, 카를교 이걸 찍을 때 그냥 처음에는 석양이 아주 이쁘길래 자동 저기 화이트 밸런스로 촬영을 했거든요. 근데 진짜 말 그대로 이렇게 나왔어요, 사진이. 근데 아주 하늘이든지 그다음에 이런 그 강에 반영된 모습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약간 검붉게 표현이 됐잖아요. 그래서 마음에 안 들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아하 화이트 밸런서를 백일등 모드로 바꿔봐야 되겠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파란색이 많이 나오겠지 하고 바꾸니까 이렇게 나왔어요. 다르죠. 영주님 좀 이게 차이가 느껴지죠? 네. 네. 그래서 꼭 거기 카메라 메뉴에 들어가 보면 이 화이트 밸런서 부분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걸 한 번씩 다 한번 찍어 보세요. 네. 그죠? 백열등 찍으로 백열등 모드로 찍어보면 말 그대로 순차적으로 파란색이 더 강조가 돼서 나오고 형광등 모드로 찍으면 약간 붉은색이 강조가 돼서 나옵니다. 그건 내가 찍어봐야 알거든요. 그래야 그리고 이렇게 이제 사진 중에서 이 사진하고 물론 개인의 차이는 있겠지만 대체적으로 저는 어쨌든
화이트 밸런서를 배경을 모드로 전환해서 찍은 게 훨씬 더 마음에 들더라고요. 네. 자, 그다음에 또 색온도를 살짝 응용할 수 있는 이런 방법도 있는데요. 이제 이 아침에 동해 바다에 가면 태양의 각도에 따라서 가끔은 이렇게 황금빛 바다가 펼쳐지기도 하거든요. 근데 실제 우리 눈으로 봤을 때는 이것보다도 강하지는 않아요. 이렇게 황금색이 진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보통 우리 이제 이 색온도는 아주 기본적인 이제 화이트 밸런스는 기본적인 개념이고 이 색온도라는 거는 켈빈도 값으로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색의 온도 값을 켈빈도라는 단위로 표현을 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 켈빈도가 기준이 보통 이제 한낮에는 12시부터 1시 사이에는 한 5,500이나 6,000 정도, 5,500, 5,600 정도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한낮에는 이 켈빈도가 5,000에서 6,000 그 사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무런 어떤 그런 이제 어떤 색상에 그런 이제 특정한 색이 끼질 않는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무색의 어떤 상태가 거의 한 이제 정오 무렵인 12시 정도 되면 한 5,500이나 5,600 정도인데요. 근데 이 5,500보다도 더 위쪽으로 숫자가 올라가면 이제 좀 따뜻한 색을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주황색을 6,500K로 설정을 하니까 이 주황색을 강조해 줬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좀 따뜻한 그런 느낌이 표현되죠. 그리고 만약에 이 5,000보다도 낮게 예를 들어서 4,000이나 3,000 정도로 해주면 이거보다도 더 파란색이 강조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특정한 색상을 조금 더 강조를 할 때 이제 이런 그 화이트 밸런스나 그 다음에 색온도를 활용하는 게 중요하다는 이야기죠. 근데 여러분들이 할 때 이게 너무 켈빈도를 지나치게 올리거나 지나치게 낮추면 부자연스럽습니다. 사진은 항상 자연스럽게 표현하는 게 아주 중요하다 그랬죠. 자, 그 다음에 이 색상, 즉 색이 지닌 그런 이제 일반적인 특성을 한번 좀 볼게요. 자, 이 아주 유명한 그런 이제 어떤 그 미술사가인 간딘스키가 색은 색채 언어라고 얘기했죠. 이 색채 자체가 스스로 말한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우리는 이런 색상을 이용해서 어떤 언어를 전달한다는 이야기죠. 그럼 여기서 보십시오. 여기서 가장 메인적인 그런 이제 색상이 빨간색이죠. 빨강색이죠. 이 빨간색 같은 경우에는 에너지가 아주 강합니다. 그래서 에너지가 강하기 때문에 시각적으로 아주 강렬한 인상을 주게 되거든요. 그래서 시선을 앞으로 집중시키고 그 다음에 이제 앞으로 튀어나오는 그런 입체적인 느낌을 준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쭉 이제 길을 가다가 아니면 사진을 찍을 때 붉은색이 있다. 그러면 붉은색이 에너지가 강한 색이고 그 다음에 강렬한 인상을 주는 그런 색의 특성이 있다더라.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여러분들이 가까이 다가가 본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그 이 위에 있는 이제 이 빨간색 위에 있는 이 라임 이런 걸 또 이렇게 시각적인 질서가 있기 때문에 딱 배치를 해놨잖아요. 그래서 우선 빨간색이 시선을 끌게 되고 그 다음에 이 라임에 또 노란색이기 때문에 하나 희망적인 색, 그 다음에 약간 그런 이제 밝은 에너지 또 이런 것도 주게 되거든요. 노란색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이 사진을 보면 시선을 강하게 이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 그 이제 노점상에서 장사를 하는 이 사람도 붉은색의 이 가판대를 만든 이유 중에 하나도 아마 이 사람은 그런 사람들의 심리를 알고 있었던지 모르더라도 경험적으로 아마 이런 걸 자기가 체득을 했을 겁니다. 그렇죠? 우선 물건을 팔려면 사람들의 시선을 끌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빨간색을 이렇게 이제 그 가판대를 만들었다고 볼 수 있고요. 자, 이것도 보세요.
그래서 이 빨간색은 일종의 이제 색의 일반적인 특성은 강인함, 열정, 그다음에 위험, 공격성, 파괴, 전쟁, 힘, 권위 이런 것들을 상징한다 그랬죠. 그래서 또 이제 이 빨간색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어떤 그런 이와 같은 그런 이제 하나의 어떤 그 특징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걸 상징을 하기 때문에 앞에서 간딘스키가 그런 얘기를 한 거죠. 어떤 색채 자체가 하나의 어떤 이제 언어다. 이런 이야기 했죠. 이 색으로 우리를 말할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진을 찍었을 때, 여러분들이 이제 이 사진에서 설명을 너무 장황하게 하면 안 좋아요. 그러니까 사진은 사진 그 자체로 스스로 말할 수 있게끔 구성을 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이 사진을 보면 여러분들이 아주 강한 그런 인상을 받게 되죠. 좀 그렇지 않나요? 그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색상을 구성할 때도 이렇게 때로는 이 빨간색이 가지고 있는 이런 이제 일반적인 특징, 이런 열정 같은 그런 거겠죠. 그죠? 열정, 또 강인함, 또 어떤 축제의 한 장면인데 거기서 어떤 뭐 하나 어떤 그런 이제 나라의 전쟁 같은 그런 걸 또 상징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 붉은색이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이런 부분들 이런 걸 잘 이용하면 또 시선을 끌게 되고 또 여기서는 전체적으로 다 대부분의 색이 거의 90% 가까이가 붉은색으로 이루어졌잖아요. 그래서 시각적인 효과가 집중이 되는 거죠. 이렇게 색상을 단순하게 구성하면 할수록 더 시각적인 그런 이제 효과가 뛰어나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이 사진도 보시면 이제 우리가 요즘 이제 뭐 코로나도 그렇기도 하고 전반적으로 좀 많이 힘든 그런 상황이잖아요. 특히 이제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많이 힘들 겁니다. 그래서 우리 사진 배우는 한 친구도 이제 커피숍을 하는데 뭐한 다음 달에 그걸 이제 하도 장사가 안 돼서 그냥 폐업을 한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 배경에 있는 이 빨간색 이런 걸 보게 되면 뭔가 좀 에너지가 느껴진다는 그런 느낌이 들지 않으세요? 영주님, 네, 에너지가 좀 느껴지지 않으세요? 네, 선생님. 그리고 이제 자 보세요. 이것도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자 보세요. 여러분들이 사진을 찍을 때 이 일러크가 4개 있는 것 자체는 하나 여기서는 뭐 의미도 있겠지만 이 4개는 하나의 배경에 들어가거든요. 근데 이런 멋있는 배경이 있으면 당연히 길을 가다가 멈추어서 기다려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쭉 지켜보면 여기서 사람들이 계속 이렇게 왔다 여기서 이렇게 걸어오고 여기서 걸어가기도 합니다. 그죠? 근데 이제 그때 여기서 뭐 2명이나 3명, 서너 명이 무리지어서 오면 그 자체로는 되게 복잡하다 그랬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딱 한 사람이 지나갈 때까지 기다리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여기쯤에 사람이 한 사람이 쭉 걸어오면 그리고 착착착 걸어오면 여기서부터 찍습니다. 착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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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정도까지 한 4장 5장을 찍는 거죠. 연사로. 그래도 그 중에서 가장 좋은 거를 하나 골라내는 거죠. 골라내는 개념이 자, 이 사람을 어디에 배치했나요? 네? 3분할 구성. 그죠? 3분할 지점에 배치했죠. 그죠? 이렇게 하면 아주 균형도 잡히고 그다음에 또 안정감이 느껴지는 그런 사진이 되어서 좋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가능하면 이때 찍을 때 이 수평선 그다음에 이 수직선도 정확하게 잘 맞춰주는 게 좋습니다. 영주님은 아직까지 이렇게 수평선, 수직선 잘 못 맞추죠? 네, 선생님. 사진 찍을 때. 이제 그런 것도 이렇게 아주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니까 처음에 배울 때는 항상 좀 건물 같은 거 찍을 때는 수평, 수직선을 정확하게 맞춰 찍는 게 중요합니다. 네. 그죠? 그리고 또 중요한 건 뭐냐면 이제 사진이 스스로 말하려면 뭐가 또 있으면 좋냐면 물론 이런 색상 자체도 말을 하긴 하지만 그보다 더 직접적으로 말하는 거는 이 포즈
이 포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비가 막 내리는 그런 날인데 이 사람 우산도 안 쓰고 그냥 비닐 옷을 하나 입고, 그러면 이 사람은 미리 우산을 준비를 하지 못했다는 이야기고, 그죠? 그 다음에 걸어가면서도 스마트폰을 보고 있죠. 그 다음에 여기서도 살짝 이렇게 발을 조금 이제 떼는 이런 이제 포즈가 크게 나올 때, 그러니까 기왕이면 포즈가 클 때 셔터를 누르는 게 더 좋고, 그런 사진을 골라내는 게 좋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다음에 노란색은 말 그대로 어떤 이제 우리가 어둠 속에서 한 줄기 빛이 들어오면 그걸 보통 노란색으로 인식을 한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런 이제 노란색을 보게 되면 어떤 희망적인 그런 메시지가 느껴집니다. 우리가 이제 봄에 겨울, 우리 한국의 이제 겨울 같은 경우에는 되게 무채색이 많잖아요. 그죠? 산도 다 이렇게 좀 무채색으로 그렇고, 뭐 길거리 도로도 그렇고, 뭐 화단에 그런 것도 다 그냥 이제 잎도 없고 꽃도 없으니까 무채색이었다가 봄에 우리가 이런 이제 유채꽃밭을 바라보게 되면 환한 느낌이 들고, 그 다음에 또 노란색 이제 그런 개나리 꽃을 보면 또 환한 느낌이 들죠. 그래서 이 노란색이 주는 거는 어쨌든 이 희망, 그 다음에 밝음, 또 그 다음에 여행에 대한 욕구, 또 일상의 탈출, 이런 걸 상징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어쨌든 간에 이 노란색은 봄, 여름, 가을, 겨울 중에서 봄을 또 상징한다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활발하고 유쾌한 느낌을 자아내게 되거든요. 그리고 이 사진도 보십시오. 노란색, 여기도 세 개 썼죠. 그죠? 그리고 유채꽃밭을 찍더라도 이 유채꽃밭만 찍는 것보다는 이 앞에 뭔가 이런 이제 의미 있는 대상을 하나 집어 전경에 넣고, 그다음에 유채꽃밭을 배치를 하고, 그다음에 하늘도 살짝 조금만 집어 넣고, 그죠? 이렇게 하면 어느 정도 시각적인 질서가 또 이제 느껴지기도 하고 균형도 잡히죠. 그리고 또 여기서도 이게 도대체 뭘까? 사람들이 궁금해 하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뭘까요? 잘 모르겠죠. 그죠? 현장에 안 있었으니까.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저번 시간에 배웠듯이 구성하는 것도 참 중요하거든요.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3분할 구성했잖아요. 그죠? 3분할 구성했다는 거. 이렇게. 자, 여러분들이랑 미술 시간에 열심히 잘 이제 했던 그런 분들이라면 이 노란색은 검은색과 같이 배치를 했을 때 더 빛이 반짝반짝 납니다. 그죠? 이 노란색하고 흰색하고는 서로 잘 돋보이지 않죠. 그래서 우리가 노란색을 예를 들어서 흰색 종이 위에 올려놓으면 노란색이 잘 안 튄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가능하면 노란색을 구성할 때는 이쪽에 검은색과 같이 구성을 하라. 그 다음에 여기서도 아주 색깔을 두 개만 했죠. 노란색하고 검은색 두 가지 색깔을 했는데, 이건 이제 어떤 식으로 여러분들이 이건 이제 그 생강나무 단풍잎으로 구성을 했는데요. 이 부분은 이제 벌레가 먹은 그런 이제 어떤 하나의 이파리에서 작은 상처죠. 상처고. 근데 이 부분도 이제 가을 되면 여러분들이 잘 관찰해 보시면 이 빛이 측면광이 내리거나 거의 반역광 상태일 때는 이 이파리가 서로 겹쳐져 있으면 검게 보입니다. 이 위에 있는 이 부분은 빛이 이 단풍 이파리가 두세 개 겹쳐져 가지고 이렇게 빛이 거의 투과를 하지 않기 때문에 아주 어둡게 보인다는 이야기죠.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서 이렇게 잘 보시면 하나 있던 형상을 만들게 되죠. 이 형상이 보이나요? 이 형상이 보이죠. 그러니까 이 형상하고 이 형상하고 서로 묘한 대비가 있습니다. 크고 작고, 그리고 얘는 앞으로 어떤 특정한 강아지 같기도 하고 또 다른 작은 곤충 같기도 한데, 얘는 열심히 앞으로 달려간다는 느낌 들잖아요. 그죠? 근데 얘는 모르겠지만 그 위에서 아주 거대한 존재가 내려다보고 있다. 지켜보고 있다.
라는 이런 의미로도 해석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진을 찍을 때 단순하게 하나하나 둘만 보고 구성을 하면 사진이 재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뭐 특별한 게 아니더라도 평범한 거라도 이런 식으로 하는 스토리를 구성을 이용해서 구성을 하면 훨씬 더 사진이 좋아진다 라는 이런 겁니다. 자, 이것도 보십시오. 이 노란색이잖아요. 그죠? 전체적으로 약간 주황색에 가까운 노란색인데 이 노란색의 특징은 어둠 속에서 한 줄기 빛이 들어올 때처럼 희망을 상징하고 그다음에 또 여행, 일상의 탈출을 상징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건 뭔지 혹시 아시겠어요? 자전거 같은데요? 예, 자전거 안장. 네. 그죠? 이 자전거 안장, 이 노란색으로 칠해 놓은 이 사람이 굉장히 저는 아주 센스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죠? 왜냐하면 이 사람은 색채 심리를 알았던 몰랐던 이 노란색 안장을 했다는 것 자체는 이 일상의 탈출하고도 연결이 되잖아요. 그죠? 저도 가끔씩 일요일 되면 자전거 이제 타고 동네 다니는데 자전거 타고 다니면 되게 시원하고 기분도 상쾌해지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기왕이면 노란색이 주는 어떤 그런 이제 일상과 탈출하고 연결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면은 조금 쉬었다가 8시 한 5분 정도에 다시 또 시작하겠습니다.